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고용촉진 관련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뒤에 설명드리는 조세 제도 안타깝게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대표님 회사는 제대로 지원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용에 관련된 지원 제도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가장 효과도 크고 핵심적인 지원 제도 네 가지만 오늘 뽑아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두 번째는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또 세 번째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마지막으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조특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지원 내용은 근로소득세를 70%까지 감면해 줍니다. 청년인 경우에는 90%까지 감면을 해주고요.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취업하고 만 3년치의 소득에 대해서, 청년은 만 5년에 대해서, 그리고 과세기간별로 150만, 1년에 150만 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고요. 지원 대상으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올해 말까지 취업하는 경우고, 대상 기업은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경우고요. 또 취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그 다음에 60세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동일한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여기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내용이 있고요. 그 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대상자를 보면 청년, 그러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그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역을 2년 동안 이행을 했다 그러면 34세에서 36세까지, 그러니까 36세면 2년은 병역을 이행했으니까 그건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역을 2년 근무했다 그러면 36세, 3년 근무했다 그러면 37세가 되겠죠.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다음에 고엽제 후유 장애인, 이렇습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은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또 퇴직 후에 3년에서 5년 미만의 기간에 재취업하는 경우입니다. 단 이런 분들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의 임원, 그 다음에 최대 주주, 내지는 그 배우자, 내지는 그의 직계 존비속 등 친족 관계에 있는 분들, 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대표, 이런 분들은 경력 단절 여성에서 제외됩니다. 네, 두 번째로 다음은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입니다. 조특법 제30조의 3항,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지원 대상으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급이 감소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인당 연간 임금 총액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시급도 줄이지 않고 근로자 수도 줄이지 않았는데 연간 총액이 줄었다, 그런 얘기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겠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고용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이 단축이 돼서 전년도 임금 총액이 감소한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과세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원 내용을 보면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소한 임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여기 계산하는 방법까지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앞선 내용 중에 보면 1인당 임금 총액이 감소한 경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금 총액이 증가한 경우가 아니고요. 감소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수도 유지하고 있고 또 1인당 시급도 지금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임금액은 예를 들어서 2,400에서 2,100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근로시간이 이게 11,000시간에서 9,000시간으로 조업이 단축된다든지 그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서 그 임금 총액이 줄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라든지 임금 총액 감소,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시급이 줄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조특법 제30조의 4항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라는 조항이 있고요.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입니다.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이런 경우에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얼마나 해주느냐?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인 경우엔 그 증가 인원에 대해서 사업보험료 100%를 다 지원을 해주고요. 만약에 그 외의 상시 근로자다, 그러니까 청년하고 경력 단절 여성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50%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신성장 서비스 업종일 경우에는 75%까지 가능합니다. 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얘기하는 청년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상시 근로자고요. 앞서 병역 이용 방법은 마찬가지로 6년을 한도로 연령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군대 복무를 한 2년 했다 그러면 31세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고용을 늘려주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더 확대해주고 100%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더 확대해주겠다 그런 얘기고요. 적용해주는 그 세액공제 대상의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우리가 4대 보험 전체죠. 요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10%가 추가돼서 나오는 거니까 국민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 전체 보험료를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고용증대 기업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적용이 됩니다. 조특법 제29조 7항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조항이 있고요. 지원 대상으로는 전년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다만 숙박, 유흥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입니다. 그러나 숙박 중에서도 관광숙박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광숙박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단 또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을 받았다 그러면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과 장애인입니다. 먼저 청년과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가 되는데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일 거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청년 및 장애인인 경우에는 인당 1년에 우리가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시니까 수도권 내다 그럼 1,100만 원, 수도권 밖이다 그러면 1,200만 원입니다. 그 적지 않습니다. 꽤 크죠. 네, 만약에 이제 청년과 장애인이 아닌 기타 상시 근로자다 그러면 1년에 중소기업인 경우에 연간 수도권 내인 경우에는 700만 원, 수도권 밖이다 그러면 77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용을 증대시켜주는 데 대한 그런 조세지원제도 혜택이 크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징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전체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추징이 되고요. 또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의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 그런 경우에도 추징이 됩니다. 왜냐하면 따로 요거는 많이 더 다른 기타의 상시 근로자보다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이 감소한 경우에 또 추징이 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최근 몇 년 이내에 국세 환급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 반드시 경정 청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적용이 되시더라고요. 국세기본법 제45조 2항에 보면 경정 등의 청구,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5년치는 꼭 청구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못 챙긴 세금 환급 받으세요. 경정 청구하자 그러면 대표님들 중에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건드려서 국세청에서 미움받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국세청 그렇게 쪼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급 받을 수 있는 건 정당하게 환급 받으시고요. 또 세금 낼 부분이 있으면 정당하게 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 적지 않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국세환급 신청 경험이 없으시다 그러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의 알뜰한 절세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